다음은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특공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뭐 이런 상황이랍니다. 세종시 특별 공급 아파트 4채 가운데 1채는 실거주가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원래 취지에 안 맞는다라는 거죠, 지금.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 뭐 일각에서는 이거 스톡옵션 아니냐? 아파트 스톡옵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세놓거나 전세 수억 원 차익 얻었다. 실거주 여부 상관없이 이주비 지원도 한다. 뭐 이런 지적을 받아야죠. 그리고 다음 기사입니다. 한전 얘기가 나왔어요. 한전이요. 이거 특공 관련해서 계속 뭐가 나오는데요. 세종에서 세종으로 20분 거리 옮기고도 190명 넘게 특공을 받았답니다. 이거 뭐죠, 그럼? 세종에서 세종으로 뭐 이 건물이 청사가 이전이 되는데 특공이 갔다는 거죠. 세종과 대전청사 세 곳 통합해서 세종 그 도심에 세종의 이제 행복청이 있잖아요. 그 관할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원래 있던 데서 20분 거리랍니다. 그리고 같은 세종이랍니다. 근데 190명, 200명 가까이 특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요. 그중에서 2명은 바로 또 퇴직을 했대요. 아파트만 챙긴 셈이다. 이런 해명이 나와요. 당시 공공기관 유치하려 지어가 안 따졌다. 그냥 이거 뭡니까? 막 줬다는 겁니까? 이게 뭐 잘 줬다는 겁니까? 그러면은요. 뭔가 좀 조사도 착수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주홍 교수님. 네. 이 뭐죠? 이 상황은? 그러니까 이게 특별공급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공무원분들의 희생, 그러니까 예. 타지나 오지에 가서 했을 때 그런 어떤 이익을 줬던 건데 그런 이익 자체가 지금 편법과 부동산 투기의 대상으로 지금 전락해버렸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절차적으로 너무 큰 하자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이번에 김부겸 총리께서 뭔가 발본색원을 하려는 의지를 보이셨는데 저는 그게 좀 접근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이번에 그 전에 바로 LH 사태에서 무언가 뭐 대단히 어떤 것을 하려는 것처럼 해서 조사를 했지만 결국에 용두사미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국민들의 이 편법과 아픔에 대한 어떤 그 분노를 달래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과정이 왜 이렇게 흘러왔는가를 발본색원하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에 대한 부분이죠. 그냥 두 가지만 있어요. 이 지금 관평원 같은 경우를 사실은 기획관리하고 그 하는데 기획재정부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재정부가 지금까지 이거를 그대로 그냥 빠져나오게끔 방관하고 방치해 둔 게 책임자가 누구인지 왜 그랬는지 그거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드리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감사원은 뭐 했을까요? 공익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감사원의 기능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게 혹시 이전 정부하고 뭐 논쟁거리가 된다 하더라도요. 이걸 피하지 말고 그대로 드러내는 게 좀 좋지. 나중에 지금 이익을 뭐 환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최 변호사님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건 오히려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 변호사. 근데 이 이전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원래 다른 절차대로 했을 뿐이다. 뭐 지금 보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냥 절차를 따라서 간 거다. 이제 와서 이거를 뭐 어떡하란 말이냐. 뭐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거 환수 어렵다는 얘기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참 모든 게 이제 그 소급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에 그 반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왜 처음부터 이와 같은 디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좀 어이없기도 한데요. 사실 그 공무원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것은 한마디로 무너지는 공정성 아니겠습니까? 서울에 있던 부처들을 이제 그 세종으로 가면서 서울에 살지 못하고 그쪽으로 가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상, 나아가서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길바닥에 시간 깔지 말고 세종에서 있으면서 거기에서 좀 더 일에 집중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라 이런 취지로 보내는 것인데 지금 좀 전에 본 것처럼 20분 있는 거리에 있는 세종에서 세종시로 옮기면서 거기에서 특별 공급을 받았다? 그거는 정말 이 취지 자체, 특별공급 자체의 취지에 현저히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사실은 지금 소급해가지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소 잃고 외양간 바로 고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하네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이상합니다. 정말. 자, 다음도 역시 부동산과 관련돼 있는데요. 민주당 내 논의 사항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여당이 참패한 이유 부동산 문제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 때문이다. 그리고 공정 이슈 역시 잘못 다뤘다. 이거거든요. 내년 대선 역시 공정 이슈, 부동산 이슈 가장 큰 쟁점이고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당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재산세 감면 기준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지금 6억에서 9억으로 좀 높입니다. 그렇다면은 혜택을 보시는 분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부세, 양도세는 결론을 못 냈다. 왜냐하면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부동산 특위를 만들었습니다. 뭔가 해보겠다. 분노한 부동산 민심 달래겠다고 만든 거예요. 종부세 완화 등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일각의 의원들이 이거 부자 감세다. 이거 반대한다.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출 문제 놓고도 의견이 갈라요. 당대표가 제시한 이슈에 대해서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만난 삼선 의원들은 이거 지금 뒤죽박죽입니다. 순서가 왜 이럽니까?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어요. 먼저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문단 지도부 자문위원들 간의 협의도 거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의총을 거치고 당정협의도 거쳐야 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그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도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다음 실수요자 중심의 대책을 만드는 게 우선이다. 순서가 좀 뒤죽박죽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책 기조와는 안 맞다.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저는 오히려 다주택자들에게 굴복하는 인상도 줄 수 있고요. 정말 전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조치다. 그리고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과세 대상을 줄이면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나오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4.2%를 위한 감면 정책으로 전체 세제 안정을 해치는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이 30세대의 목소리를 좀 들어봤거든요. 다음 기사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적폐입니까? 30대들 여당의 쓴소리했다. 초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에서 비판한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적폐로 봅니까? 집을 사려는 건데. 그게 투기입니까? 꼭 뭐 이런 목소리였어요. 이종걸 평론가. 네네. 지금 민주당 내에서 뭔가 좀 정책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게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지금 한나라당, 국민의힘 당에서 언제나 해왔던 모습 그대로입니다. 자, 선거 직전에는 뭔가 다 바꿀 것처럼 얘기하죠. 그리고 선거 이후 패배하면 이제 진짜 바꾸겠습니다 하죠. 그런데 몇 개월만 지나면 고스란히 전으로 돌아가요, 목소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직전에 박영선 후보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동산 전부 바꿀 겁니다. 당에서도 다 그랬고요. 뭐 종부세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대표 돼서 드디어 특위위원장, 진선미 위원장에서 시장주의자인 김진표 위원장으로 바꿨습니다. 뭔가 바뀔 것 같았는데 왜 갑자기 또 역풍이 불고 돌아오죠? 생각이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남북만 갈라치면 이길 수 있어.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프레임만 되면 이길 수 있어. 그랬다가 이번에 선거에 패배했는데 또다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갈라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왜 또다시 바꾸지? 계속 갈라치자라고 지금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거죠. 김용학 교수님, 한 30여 초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진통은 불가피했다. 어떤 형태로든 재보선의 민심이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재산세는 6억에서 9억으로 감면 대상을 좀 늘리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대출 문제도 남아 지금 있어요. 뭐 그 부분은 못 건드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예. 분도 있는데 저는 양도소득세는 일정 기간 유예를 해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다주택자가 사실은 팔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물량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효인이 나올 텐데 이거는 보유세는 올라가고 또 양도소득세도 세다 보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출구를 마련해 주는 것을 한시적으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많은 주제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